50대 은퇴자금 지금 얼마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앞으로 몇 년을 버텨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한 질문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앞으로 당신의 노후 전체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은퇴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숫자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이입니다. 자녀 교육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모님 걱정도 있고, 직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쌀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 와중에 노후 준비를 꼼꼼히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은퇴 준비하려고요. 하지만 그 조금 더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은퇴의 진짜 얼굴.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봅니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에서 51세 사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즉 회사를 나온 뒤부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으로 버티다, 저축으로 버티다, 그것도 바닥이 나면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상황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인 분들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남짓입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면 120만 원. 과연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숫자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2부, 부부 노후, 진짜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부부가 은퇴 후 실제로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검소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소함과 가난함은 다릅니다. 의료비는 절약할 수 없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은퇴 후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00만 원입니다. 단, 이건 정말 최소입니다. 여행 한 번, 손주 용돈, 가끔 외식, 경조사비까지 포함하면 월 300만 원은 넘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부부가 65세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입니다. 월 300만 원씩 20년을 살려면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부부 합산월 120만 원을 받는다면 부족한 금액은 월 180만 원입니다. 그 180만 원을 20년간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 돈만 해도 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간병비, 주택 수리비, 예비 비용까지 더하면 총 5억에서 6억 원의 개인 노후 자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펀드, 부동산, 퇴직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 그 숫자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이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부, 50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5가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가 은퇴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7.2%씩 늘어납니다. 65세에 받을 금액을 70세까지 미루면
무려 36%가 더 많아집니다. 물론 건강 상태, 다른 소득원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만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난 직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고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DC형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받는 겁니다. 50대라면 지금이라도 내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령에 맞는 포트폴리오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연금 IRP와 연금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 납입 한도를 꽉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훨씬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오래 받을수록 나눠서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부채를 반드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부채입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대출 이자가 나가기 시작하면 자산이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은퇴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채를 가능하면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남아있다면 은퇴 이후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자녀에게 집을 남겨주려다 정작 본인의 노후가 흔들리는 상황이 더 비극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게 뭔 돈 이야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가장 큰 비용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비용 차이는 억 단위가 납니다. 50대부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재테크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암보험, 간병보험 등 의료 관련 보험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도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4부. 은퇴 후 소득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산만으로 노후를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소득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을 통한 소득과 자산을 통한 소득입니다. 먼저 일을 통한 소득입니다.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일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의 취업은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부터 자신만의 전문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은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담, 강의, 컨설팅, 저술, 유튜브, 온라인 강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지금부터
천천히 배우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기관도 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을 통한 소득입니다.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주식이나 ETF, 부동산 임대 수익, 채권 이자, 수익 등을 통해 자산 자체가 소득을 만들어내도록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흔히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배당 수익률 4%짜리 자산에 투자한다면 매년 800만 원, 즉 월 약 66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것만으로 생활은 어렵겠지만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단 하나의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당 수익, 아르바이트 소득까지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합쳐져야 노후라는 큰 강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5부.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할 때와 혼자 준비할 때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경우 재정 관리를 한쪽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으면 남겨진 배우자는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집의 자산은 얼마인지,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연금은 각자 얼마를 받게 되는지,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이 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그분의 노후 준비를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이 없으니 국민연금 납입 이력이 적을 수 있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보완하거나 배우자의 IRP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는 둘이 함께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준비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 노후는 반쪽짜리입니다. 6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50대 중반인데 이제 와서 뭘 더 준비할 수 있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5세에 시작해도 65세까지 10년이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수익률 5%로 운용하면 10년 후에는 7,700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100만 원씩이라면 1억 5,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과 3년 뒤에 시작하는 것 사이에는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는 것, 퇴직연금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 가입된 보험 목록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숫자는 차갑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용기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노후를 자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입니다. 그게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준비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만큼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손 내밀지 않고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노후.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 아닐까요? 그 삶을 위한 준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노후 준비의 첫 번째 날입니다. 당신의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응원합니다.